요즘에 뭐 수많은 악재들이 있는데 제 기사를 요즘에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슈가 아주 핫하더라고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또 복잡한가요, 또 좀. 원유와 관련된 산업들이 다 이 유가에 민감한데 유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원유 관련된 사업들이 다 부진해지게 돼요. 원유를 만들기 위한 플랜트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 건설 회사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로 실어 나르는데 그럼 이제 해운 업종하고 또 연결돼 있고 또 이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업종도 연결돼 있고 정유해서 정제유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유에서 뽑아낸 여러 가지 것들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유업과 석유화학업이 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구나. 나는 진짜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만 생각했더니 그렇죠. 네. 그게 다가 아니네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한 게 글로벌리 경제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왜? 모든 가격은 결국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고 다 이제 자가격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활동, 경제활동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 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줄어드니까 수요 부분이 부진하는 게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공급 쪽에서 끼리끼리 노는 그 조직이 이제 오펙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오펙. 네. 원래 거기에서 이제 산유량을 결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펙뿐만 아니라 비오펙 국가들도 상당히 기름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러시아, 미국 이런 미국 셰일 오일. 그렇죠. 특히 이제 셰일 오일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산유국들이 더 이상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석유값을 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산유 국가들이 일부러 공급을 많이 늘려가지고 유가를 낮게 만들어요. 그러면 셰일 기업들이 부도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거를 사실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얘네들이 대부분 자기 돈이 없이 채권이나 뭔가 부채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생산 시설들을 준비를 했었는데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이일드 기준으로 순간. 순간 약간 하이일드, 높은 수확, 많은 수확. 이게 경제 용어에서 뭔 말이죠? 투기 등급이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를 준다 해서 하이일드. 그래서 HY 등급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 가끔씩 그럴 건 약자를 본 것 같아요. 번역할 때 잘못하시는데 하이일드 기업의 뭐 채권 금리 블라블라 나오면 하이일드를 번역할 때 우리는 투기 등급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고금리 채권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맞아. 여기서 말하는 하이힐드는 고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 하이힐드 등급, 즉 투기 등급의 회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한 10%가 이 에너지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 기업들이 요즘에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누가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게 무려 20%가 넘습니다. 조달 금리는 20%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기름값은 떨어져서 역마진이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화이팅 페트롤리움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거대 셰일 기업이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유가는 사실 버티기가 쉽지 않은 유가다. 현재 유가가 기존의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유가를 통해서 시장 참여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거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여기서 계속 마냥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국제 유가가 또 주식 같은 질문을 제가 또 하는데 바닥을 쳤나요? 자꾸 이제 가격 변수에 대해서 저에게 너무. 근데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사실. 가격의 움직임은 어느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20불 이하에서는 잠깐 갈 수는 있어도 그 수준에서 장기간 머물기는 어려울 거다. 대충 20불 정도면 바닥 정도 수준에 근접했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유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유가는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주유소에서 기름 사와가지고 뭐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제일 손쉬운 거는 주유소에 가서 드럼통으로 기름을 사서 집에 갖다 집에 놔요? 갖다 놓으면 좋은데 금모으기처럼? 금모으기처럼. 근데 그건 너무 이제 무식한 방법이고 그것보다 조금 세련된 방법으로 이 원유 관련된 그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는 있어요. 어떤 상품이 있어요?
원유 관련 ETF라는 게 있고 ETN이라는 게 있어요. ETF는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ETN은 상장 지수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TF하고 ETN의 차이는 ETF는 말 그대로 펀드예요. 이 원유는 현물을 투자하기보다는 원유 선물을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선물을 직접 펀드가 투자해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원유 선물도 유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익이 나고 반대로 또 유가가 빠지면 원유 선물 가격도 같이 빠질 테니까 여기서 손해가 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원유의 움직임을 쫓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제 ETF고 ETN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가 아니라 이제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이제 이건 증권사가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이 원유의 움직임에 맞게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게 계속 증권사가 마켓 메이킹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ETN을 가지고 있으면 유가의 흐름과 비슷한 성과가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투자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또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점이 있나요? ETF 같은 경우는 제가 원유 현물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원유 선물을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유 선물 만기는 짧은 건 한 달이거든요. 선물 만기가 도래하면 그 다음 선물로 또 재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롤오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가의 현재의 선물 만기별로 가격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 형태로 만기가 길수록 선물 가격이 높아요. 계속 비싼 가격에 선물을 사게 됩니다. 즉 롤오버를 하면서 롤오버 비용이 발생을 해요. ETN은 원유 선물을 쫓아가게 가격을 증권사가 이렇게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증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네요. 증권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좀 해주면 안 되나? 다 알아서 못하는 게 요즘에 너무 이 ETN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려가지고 그 증권사가 가격을 조성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ETN의 그 가격과 원유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괴리가 발생했어. 그 괴리가 비싼 건 한 50% 정도 비싸요. 이미 50%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향후에 유가가 50% 올라도 이미 그 높은 가격에 ETN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날 위험성도 있죠. 그래서 ETF, ETN 둘 다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상승 부분을 모두 다 취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뭐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ETF, ETN을 이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이 유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원유 관련 ETF, ETN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네. 차라리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유가가 막 상승할 만한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가가 향후에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원유 관련 ETF나 ETN보다는 원유 관련돼서 직접 생산하고 채굴하는 기업을 직접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이거네. 아까 지금 뭐라고요? ETF, ETN? 설명 겁나 길게 하셨네. 겁나. 원유 ETF보다는 원유를 생산하고 시추하는 원유 에너지 기업의 주식 또는 그네들의 묶음이 ETF를 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가 상승의 부분들을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절대 몰빵은 안 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해서 조금씩 투자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적립식 분할 매수. 그렇죠. 여러분들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대로 하셨나요?